미영과 영탁의 재혼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영탁은 미영에게 장미 오일이 들어간 아로마 족욕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발목이 온전하지 않은 미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족욕 준비됐습니다. 영탁은 무릎을 꿇고 미영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세심했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루는 도자기처럼 말입니다. 따뜻한 물이 발목의 통증을 달래주는 동안 영탁은 조용히 미영의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네요. 미영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재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영탁이 수건으로 자신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탁과 미영이의 인연은 5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긴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4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많은 기억들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미영의 옆 병실에 있던 지금의 남편 영탁과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매일 미영의 병실에 놀러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영탁은 항상 미영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영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창밖에 벚꽃이 피었네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커튼을 열었어요. 제가 벚꽃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당신 눈빛이요. 벚꽃 얘기만 나와도 반짝이니까요. 눈빛만으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영탁은 미영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베개를 높이고 싶으면 베개를, 그 모든 것을 눈빛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긴 재활 치료가 필요했는데 그는 빠짐없이 미영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미영을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처음으로 미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탁의 세심한 배려와 한결같은 마음에 점점 미영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탁은 세상 누구보다 미영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쌓여가면서 미영은 자연스럽게 영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인연이 깊어져서 결국 둘은 운명적으로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새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영탁은 미영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이전 여자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이 굴러다니는 버건디색 립스틱, 옷장, 한켠에 걸려있는 실크 스카프,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레시피 메모, 심지어 욕실 선반에는 반쯤 쓴 오래된 샴푸병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이 공간에서 살았다는 흔적들이 선명했기에 미영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현명한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씩 치워나갔습니다. 영탁은 미영이 정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도와주었습니다. 새로운 커튼을 달고 미영의 취향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벽에는 둘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침실 장롱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구석, 오래된 이불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영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고민하였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그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영탁과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제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모르는 것이 약이라며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사진첩 위에 다시 이불을 덮어두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영탁은 출근 전 항상 미영에게 커피를 한 잔 내려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쌓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미영은 영탁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영탁을 불렀습니다. 영탁 씨, 오랜만이에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영탁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이쪽은 제 와이프입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보기 좋네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고 마트를 나오면서 미영은 영탁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셨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야. 가끔 마주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미영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재혼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작은 오해들이라고 생각했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영탁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이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조울증 치료제라고 적혀 있었고 복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탁이 조울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조심스레 영탁에게 물었습니다. 영탁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지인이 놓고 간 것인데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의 설명은 어딘지 석연찮았지만 더 파고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둘은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영탁이 문득 말했습니다. 여기 벚꽃이 예쁘지? 우리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그치? 미영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이 공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곧 말을 바꿨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다른 곳이랑 착각했네. 또 다른 날은 미영이 요리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영탁이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는 좀 맵네. 평소보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나? 하지만 미영은 결혼 후 김치찌개를 처음 끓인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영탁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영탁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잠시 후 아니에요. 홍이 아니라고요. 그만 좀 하세요. 영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에라이, 이 멍청한 자식아. 네가 또 그년한테 홀린 거야? 엄마, 제발 그만. 계속 그러시면 저 이제 엄마 안 봐요. 통화가 끝난 후 영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홍이 아니라고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지? 홍희? 영탁은 곧바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이 조금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빠야, 이번에는 음성이 조금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절대 못 오게 해.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끄는 영탁은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문이 점점 커져갔지만 영탁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탁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정성스럽게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와인도 함께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미영은 영탁의 움직임에 살짝 잠이 깼습니다. 영탁은 미영의 등 뒤로 다가와 몸을 밀착했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 영탁이 미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홍희야, 사랑해. 홍이라니요? 순간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이미 깊은 잠으로 돌아가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따스함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탁은 뒷정리도 하지 않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미영은 화장실에서 몸을 정리하며 거울 속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홍이라는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대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미영의 뺨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이라는 이름,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들, 영탁의 계속되는 말 실수들, 시어머니와의 통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보는 건 내가 아니었구나. 가장 친밀한 순간에 영탁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생각에 미영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닌 누군가를 부르며 자신을 안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문득 그 사진첩이 생각났습니다. 침실 장롱 깊숙이 발견하고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사진첩. 다음 날 아침 영탁이 출근한 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미영은 침실 장롱에서 그 가족 표지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 그 남자는 분명 영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영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들, 일상의 모습들, 특별한 날들. 모든 사진 속에 미영과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슬픔에 잠긴 영탁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나는 대용품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혼 생활 동안 느껴왔던 모든 사랑과 행복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영탁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장롱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탁을 대하는 미영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영탁의 옆에 누울 때마다 그가 실제로 누구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탁이 제안했습니다. 쇼핑 좀 갈까? 당신 옷장에 새 옷이 필요할 것 같아. 평소 같았으면 기뻐했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도착했고 둘은 여러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영탁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른 옷들이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 원피스를 보고 영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입어볼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원피스는 파스텔 톤의 플라워 패턴이었습니다. 미영의 평소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영은 피팅룸에서 그 원피스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영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애틋함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 영탁의 시선은 미영을 보고 있지만 미영은 영탁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한 원피스를 즐겨 입던 사진 속의 그 여자.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영은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은 계속해서 뒤틀렸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미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그 사진 속 여자의 복사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영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네. 그냥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탁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지만 미영은 창 밖만 바라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영탁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탁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자 미영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통장과 신분증만 챙겼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탁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단지 영탁의 그 사랑이 미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주말에 함께 산책하던 공원, 저녁 식사 후 나누던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영탁의 연기였을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미영은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낯선 거리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근처에 있는 조그만 모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가방을 던지듯 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느낌이 점점 커져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미영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대체품? 누군가의 복사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제 것인지 아니면 영탁이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얼굴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도망치듯 나온 것이 맞는 걸까? 영탁에게 직접 물어보고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탁이었습니다. 받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영탁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와보니 없네.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미영은 답장을 쓰려다 그만두었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미영은 배고픔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영탁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더 간절했습니다. 제발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 미치겠어. 그제서야 미영은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나온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미영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영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서니 모텔 방의 적막함이 미영을 감쌌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그 어떤 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탁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물어볼까?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시간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계속 꺼둔 채 이틀 동안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영은 문득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알림음이 연속해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탁에게서 온 메시지만 30통이 넘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전화 좀 받아봐. 제발 답장 좀 줘.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줘. 무조건 내 잘못이야. 다 고칠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영탁에게서 온 메시지들은 하나하나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제발 돌아와. 나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도 10여 통이 넘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아저씨가 엄마 못 찾아서 난리야. 무슨 일 있어? 제발 답장 좀 해줘.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제발. 아저씨 지금 완전 정신 나갔어.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2시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너무 초조해하고 있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갈게. 부재중 전화는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영탁, 아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미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어요. 곧 연락할게요. 나 장롱 속에 있는 사진첩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레 문구멍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영탁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영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서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영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영탁은 손을 비비며 마음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홍아, 영탁 씨, 저는 미영입니다.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는 이혼했었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미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6년 전 내가 너에게 잘못을 했었어. 정말 큰 죄를 지었었어. 영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와 당신이 사이가 안 좋았었어. 나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어.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 편도. 영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여직원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당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 영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크게 다퉜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자격지심에 서운함에 성숙하지 못한 옹졸한 마음에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했어. 나는 그 여자와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 그건 당신의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어. 영탁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당신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 결국 우리는 이혼했고 나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해명하지 않았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영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후에야 정신을 차렸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당신에게 다시 매달렸어. 얘기 좀 하자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 아니, 싸우고 있었지. 내가 계속 매달렸고 당신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했어. 그러던 중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였어. 사고라니요. 미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 당신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었어. 하지만 기적처럼 48일 만에 눈을 떴어. 다만 영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
우리의 결혼 생활, 이혼, 그 모든 것들을. 미영은 영탁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상실이라고요?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때 나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영탁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 후에야 비로소 알았어.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영탁은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회하며 살고 싶었어.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또다시 나를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왔었던 거야.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매일 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옆에서 기도했어.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염치 없게도 당신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나도 아빠가 미웠어요. 엄마에게 그런 상처를 준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울게 한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그냥 부모라는 게 아니구나. 엄마와 아빠도 감정이 있고 상처도 받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요. 아들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 한편으론 이해도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살면서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아빠도 그랬겠죠. 엄마가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나는 그걸 지지하고 싶어요. 아들은 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나는 엄마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요. 지금부터라도 서로 진심으로 마주본다면 그게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엄마가 기억을 잃은 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과거의 아픔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가 정말 반성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도 느껴요. 미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추억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영탁은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함께 사진첩을 보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천천히 이야기해줬습니다. 미영은 가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은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테라스에서 영탁과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당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어봤다면 솔직하게 다 말해줬을 거예요? 영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묻지 않았고 나도 용기가 없었어. 또 실수할까봐, 또 당신을 잃을까봐 내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 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네요. 그때도 묻지 않고 혼자 지옥을 걸었었고 이번에도
영탁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해.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도.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둘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영탁은 이번에는 중간에서 회피하지 않고 미영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영탁을 다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셋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까요? 의사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미영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이제 미영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제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억들로 가득 찬 새로운 사진첩을 만들어가면서요. 그리고 미영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제 미영은 더 이상 숨겨진 의미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해요. 홍이. 나도 사랑해요, 청이.